자, 이제 또 앞에 화면 볼게요. 저희가 어제 클래스에 대해서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우리는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이제 클래스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복수계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연관성 있는 애들을 묶을 건데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리스트, 딕셔너리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단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보다 좀 더 다양한 형태로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원하는 모양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는 걸 좀 사용을 해요.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를 하고 그 클래스를 설계도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를 찍어낼 거고요. 그렇게 찍어낸 객체는 한 번 만들어서 쭉 사용되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여러 오브젝트를 찍어내야 되는, 여러 객체를 찍어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자, 우리가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추상화를 할 때 생각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속성, 변수였고요. 기능, 메서드였어요. 이 두 가지들을 변수와 함수 이런 녀석들을 종합적으로 클래스 안에 정의를 해놓을 수 있다라고 해놓고 우린 메서드만 맛을 좀 봤죠. 오늘은 이제 속성, 변수에 관련해서 어트리뷰트에 관련을 해서 속성을 사용하는 방식 같은 거 한번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일단 제가 어떠한 코드를 좀 작성을 할 건데 지금 이 코드는 따라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제가 제공을 해 드릴 거니까. 자, 제가 펄슨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펄슨 클래스 안에는 메서드를 2개 만들어 놨어요. 그죠? 저는 변수를 지금 알려드린다라고 해놓고 오늘도 어김없이 메서드만 만들어 놨습니다. 메서드의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가 와야 됐다고 했던 거, 이거는 딱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규칙처럼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어요. 자,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요소는 이 메서드와 이 메서드가 같은 개념을 가진 메서드일까? 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제 많이 사용을 해봤고요. 지금까지 사용하던 함수랑 다를 바가 별로 없었어요. 함수랑 달랐던 점은 인스턴스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해야만 사용이 가능했다 라고 하는 차이 빼고는 나머지는 바뀔 게 없었죠. 이 셀프라는 첫 번째 매개 변수 이것도 차이점이고 이거 두 개 빼고는 바뀌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만드는 방식도 사용하는 방식도 매개 변수를 받아와서 뭔가 쓰는 방식도 다 똑같았어요. 얘도 똑같이 생겼죠. 그렇죠?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그냥 이름만 좀 특별합니다. 언더바가 2개씩 앞뒤로 들어가서 그거 말고는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데 얘네 둘은 같은 개념 메서드는 맞지만 달라요. 메서드라는 개념은 둘이 같아요.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얘도 역시나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거의 다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꽤나 있어요. 일단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한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변수의 값을 할당해서 사용을 많이 해왔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나 안 드렸나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변수를 선언하는 행위는 declare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초기화하는 과정은 initialized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초반에 얘기를 했었을 거고 만약에 안 했다고 한다면 지금 듣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선언과 초기화가 initialized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갈 거예요, 철자가 쭉. 자, init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의 이름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초기화랑 이름이 좀 비슷한 거죠, 그러면. initialize의 앞 글자 init까지만 온 거니까요. 그죠? 실제로 얘는 초기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초기화냐면 이제 정식적인 이 녀석의 명칭은 생성자고요. 우리가 컨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성자라고 해요. 근데 이것도 이제 파이썬에서는 정확하게 생성자다라고 얘기하기는 살짝 애매할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게 서로 약간 논쟁이 있긴 한데 그냥 생성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성자의 역할을 하는 게 맞고요. 자, 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일반적인 이런 헬로 같은 메서드랑 다르게 생성자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고요. 이 생성자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생성자는요, 객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객체를 초기화한다 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고 초기화했던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용했던 초기화라는 그 말이 그 클리어 아예 값을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초기화랑은 살짝 달랐죠. 초기 값을 설정한다라는 느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초기 값을 설정한다라고 하는 게 초기화라는 과정인데 지금 얘가 말하고 있는 초기화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질 당시는 언제예요? 이 코드에도 이미 객체가 만들어졌어요. 언제? 11번째, 11번째 라인에 보면 person 클래스를 사용해서 객체 하나를 만들게 라고 표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객체를 A라는 변수에게 리모컨을 넘겨준다. 제가 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렸던 리모컨을 넘겨주고 연결된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이 A가 뭐가 되는 거였어요? person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였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객체랑 인스턴스가 사실 같은 의미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디테일하게 따져보면 살짝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계속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person 객체는 진짜 그냥 순수한 객체예요. 얘 가지고 인스턴스라고 하진 않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인스턴스라고 안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래도 객체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죠? 이거 객체 하나 만든 거예요. 근데 얘는 인스턴스화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인스턴스가 아닙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가 변수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이 변수가 인스턴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추후에 배울 내용에서 이 둘의 차이가 명확하게 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상황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객체 하나를 만들었다. 이 코드가 객체 하나를 만든다 라고 할 때 그때 이미 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 생성자는요 객체를 초기화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자, 제가 패스라고 넘겨놨던 이 부분에다가 이런 걸 한번 넣어볼게요. 자, 정말로 이 init이라는 생성자 메서드가 객체를 만들자마자 실행이 된다면 우리는 뭔가 메서드를 호출한 적이 없는데 이 프린트가 찍혀 나와야 돼요.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이 실행됨이 나올까요? 이 코드를 실행하면? 자, 일반적인 메서드를 똑같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자, 펄슨 객체를 만들어서 A라는 변수에 연결하는 과정,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을 거쳤을 때 얘는, 이 헬로라는 메서드는 호출돼서 이 프린트 찍히나요? 이거는 안 찍히죠. 얘는 그냥 정의만 되어 있는 거지 이 녀석을 불러내지 않으면 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이 프린트는 안 찍힙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이닛이라고 하는 생성자 메서드 얘도 똑같이 헬로랑 똑같은 역할이라면 얘도 안 찍혀야죠. 근데 얘는 찍힙니다. 이 실행됨이 나왔다라는 건 정말로 이 메서드가 호출돼서 실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닛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한 적이 있나요? 없죠. 우리가 별도로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이 녀석을 호출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얘는 됐어요. 생성자는요, 객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객체를 초기화한다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조금 틀어서 보자면 객체가 만들어지는 순간에 생성자 메서드는 실행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미 실행되는 거예요. 객체를 만드는 그 순간 우리가 별도로 호출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얘는 그냥 실행. 자동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객체를 만들 때 그때 당시의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성자 메서드 가지고는 보통 뭘 하냐면 이런 걸 합니다. 자, 지금 생성자 메서드 안에다가 제가 self.name 그리고 이퀄 마크 홍길동 self.age 그다음 이퀄 마크 22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정확하게 변수겠죠? name, age 얘네들은 이퀄 마크 좌변에 위치를 하고 있고 명확하게 어떤 값을 저장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변수가 맞겠죠? 자, 이 변수들을 제가 hello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출력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생성자 메서드는 객체를 만들자마자 실행될 것이다. 그럼 이 init 메서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면 name이라는 변수에는 홍길동, age라는 변수에는 22라는 값이 들어갔어야지 맞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hello라고 하는 이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이 녀석들은 이미 값을 가진 상태니까 얘네가 가진 값대로 출력되어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이론을 상상을 해보고요. 얘가 정말로 실행됐을 때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어떤가요? 제가 이름과 나이를 좀 바꿨었네요. 얘네들은 좀 바뀌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시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는 클래스를 정의해 놓고 객체를 만들어서 인스턴스화 진행한 후에 그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22 홍길동이라는 값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됐죠. 자, init 메서드를 사용하면 이렇게 클래스 내, 이 객체 내에서 사용될 변수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런 메서드 말고 변수를 뭐 이렇게도 만들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죠? 이것도 변수를 만드는 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변수도 사용이 가능해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배우긴 할 건데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은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자, init 메서드를 사용해서 생성자를 사용해서 변수를 만들어내고 그 변수가 값을 가지고 있게 하면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다. 자, 객체를 만드는 이 당시에 init 메서드 실행되면서 이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보고 만들어진 객체는 이미 name이라는 변수와 age라는 변수 그리고 hello라고 하는 메서드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근데 init 메서드 생성자를 통해 홍길동이라고 하는 값 20이라는 값까지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우리는 펄슨 객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모컨이 변수에게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그럼 변수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헬로 메서드 실행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건데 이 녀석은 셀프라고 하는 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age라는 변수와 name이라는 변수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니까 얘네들을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변수들이 인스턴스 변수예요. 생성자를 통해 만들어진 이런 변수들은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로 호출한 게 아니라 그냥 생성자 메서드 안쪽에서 바로 사용을 했어요. 객체만 만들었고요. 인스턴스화만 시켜놨는데 이거 되겠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알아서 실행이 될 녀석인데 실행이 될 녀석이고 됐는데 여기서 이미 했을 텐데 우리가 일반적인 메서드 호출하는 것처럼 얘를 또 불러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긴 나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얘를 호출할 수 있다란 얘기죠. 별도로 호출할 수 있다란 얘기예요. 근데 자, 이 어차피 여기서 할 텐데 얘를 굳이 왜 호출해?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차피 하는데 굳이 호출을 또 해? 왜? 초기화를 다시 해? 왜? 그냥 객체 만들면 되잖아. 그죠? 우리가 이 과정을 한 번 더 하면 얘는 어차피 또 할 거니까 생성자를 객체를 만들 때마다 진행을 할 거니까 근데 이거 왜 별도로 또 호출을 하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초에 호출이 막혀있진 않아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파이썬에 이게 호출이 가능하긴 해요. 자, 얘를 활용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펄슨 객체를 만드는 당시에 소괄호 안쪽에다가 제가 홍길동과 2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거는 지금 뭐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어떤 개념이에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값들은 얘는 인자예요. 인자. 그동안 우리가 쓰던 방식이랑 살짝 좀 달라서 예상이 잘 안 되실 수도 있지만 홍길동이라는 값과 20이라는 값을 소괄호 안에 세팅하는 이 방법은 인자를 세팅한 겁니다. 그럼 이 인자는 우리가 원래 배웠던 대로라면 얘가 받아야죠. 항상 우리는 그 이름에다가 인자를 넣어주면 그 이름이 적혀있는 녀석이 받곤 했었는데 여기에 적힌 이 인자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가 받는 게 아니라 얘가 받아요. init 메서드가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이를 받겠다라고 해서 name과 age라는 매개 변수를 init 메서드에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name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여기서 강제로 지정하지 말고 외부에서 넘겨준 값으로 내가 사용할게. 자,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self.name은 이 person 클래스 안에다가 변수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고요. 여기에 사용된 이 name은 이 매개 변수 name의 값을 가져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지금은 이게 오히려 더 헷갈리실 거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매개 변수를 쓴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홍길동과 20이라는 값을 넘겨줘서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 여기 인자와 매개변수의 규칙 중에서 첫 번째 순서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했죠. 순서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다른 것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문자열이 A로 들어올 거고 20이라는 숫자가 B로 들어올 건데 그걸 self.name에다가 self.age에다가 값을 넣어줄 거고 그걸 활용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홍길동 22가 문제없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가 홍길순 34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당연히 34 홍길순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생성자는 인자와 매개변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걸 가지고서 객체가 만들어질 당시에 객체를 초기화할 건데 그 초기화되는 값은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 자, 펄슨 객체를 두 번 만들었어요. 인자를 다르게 세팅했죠. 그렇다라는 건 펄슨 객체가 처음 만들어져서 인스턴스화가 된 A는 홍길순의 33이라는 변수의 값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인스턴스가 된 B는 임꺽정의 25라는 변수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해볼게요. 진짜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을 우리가 찍어볼 수 있어요.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점을 찍어 리모컨을 눌러서 난 이 변수에 접근을 할 거야. 정말로 A 인스턴스 쪽에서는 33 홍길순이었고요. 가지고 있는 값도 홍길순의 33이에요. 밑에는 25 임꺽정에다가 임꺽정 25가 잘 나오고 있어요. 객체를 만들 당시에 우리가 값을 다르게 만들 수도 있다. 인자와 매개변수를 사용해서 생성자가 초기화하는 값들을 바꿀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얘가 왜 필요한지 나왔네요. 엄밀히 따지면 얘가 정확히 필요하다기보다는 그나마 이 녀석의 존재의 의미, 얘를 호출할 수 있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자면 어때요? 얘가 호출이 되면서 인자를 넣어주니까 값이 바뀌었죠. 자, 이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는 작업은 아니긴 해요. 근데 지금 이 1인 메서드를 실제로 호출하면서 인자를 세팅해서 어떤 일을 한 거냐면 생성자로 초기화된 변수들의 값을 바꿔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가진 값을 홍길순 33에서 홍길순 22, 22로 바꿨습니다. 얘를 재할당한 거죠. 자, 생성자는 언제 호출된다고요? 객체를 만들 때. 그러면 이 방법을 제외하고 생성자 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이 할당 과정으로 변수의 값을 바꾸려면 얘를 호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객체를 새로 만들어내면 제가 어제 이런 얘기했죠. 여기 있는 펄슨 객체와 여기 있는 펄슨 객체는 서로 아무런 연관성을 가지지 못한다. 나중에는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지금은 서로 연관이 아무것도 없다. 그냥 똑같이 생겨먹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객체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값을 바꾸기 위해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버리면 지금 쓰고 있는 이 객체 말고 또 객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값을 바꿔서 얘를 만들어 내봤자 우린 지금 얘가 필요한데 얘한테는 값을 못 바꿨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init 메서드를 다시 호출하며 값을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있기는 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이게 별로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값 바뀐 거예요, 이거. 여기 위에서 얘 처음 찍힐 때는 생성자가 만든 그대로 찍혀 나왔는데 값을 바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여기서 객체를 만들 때 얘네의 값이 정해졌어요. 초기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만들고 난 뒤에 외부에서 인스턴스를 사용하면 이 변수들이 가진 값을 그냥 바꿔버릴 수 있다를 의미해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상 진짜 의미를 찾아보자면 이런 경우 말고 생성자를 통해서 어떠한 뭐 자원 처리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그때 생성자를 호출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체를 쓰는 상황에서는. 자, 이런 게 생성자고요. 자,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변수가 인스턴스 변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얘네들은 왜 그냥 변수도 아니고 인스턴스 변수 이렇게 명칭을 하냐면 자, 클래스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하나 찍어내면 얘는 이미 이 변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객체가 이 name이랑 age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공간으로 존재하는 거고요. 이 공간에다가 값을 넣겠다까지 했으니까 값도 들어있게 돼요. 자, 이 변수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실제로? 지금 제가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어내면 그 안에 변수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변수 어디에 있다고요? 객체 안에. 그죠? 이 객체는 어떻게 컨트롤해요? 우리가 변수의 리모컨을 연결하는 과정을 거쳐서 변수 가지고 컨트롤하죠. 우린 그 변수를 뭐라고 불러요? 인스턴스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다라고 해서 인스턴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객체에 들어있는 객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변수 이게 인스턴스 변수예요. 이런 개념이 왜 존재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는데 객체 안에 변수가 없어요. 클래스 안에는 분명히 변수가 있는데 객체 안에는 변수가 직접적으로는 없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에는 있지만 객체 안에는 없는 이러한 변수를 우리가 클래스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은 사용 방식도 다르고요. 사용할 때의 개념도 달라져요. 변수라는 개념 빼고는 바뀝니다. 이런 클래스 변수가 존재하니까 객체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런 녀석들은 우리가 인스턴스 변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변수 사용하는 것만 배운 거예요. 아직까지. 자, 이 인스턴스 변수들은 객체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객체가 두 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둘 다 따로 변수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펄슨 객체와 이 펄슨 객체를 따졌을 때 얘는 A에 연결이 되어 있고 얘는 B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name, age라는 변수라고 가정을 하고 자, A를 만들 때 여기다가 어쩌고를 넣고 여기다 22를 넣었어요. 그다음 B를 만들 때는 여기다가 뭐 그 다음에 33 이렇게 넣었어요. 자, A를 먼저 만들어내고 B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A가 가지고 있는 네임을 뭐 김으로 바꿨어요. 얘를 김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B가 가진 네임을 찍어보면 뭐 나와요? 김 나와요? 임 나와요?
if 나오겠죠.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다른 객체가 따로따로 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객체들끼리는 영향을 안 줘요. 이게 인스턴스 변수가 가지는 특징입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서로 다른 객체들마다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 코드로 살짝 보여드려 보자면 방금 전 상황은 코드로 적어보면 이거예요. 그냥 얘네 둘을 만들었고 네임을 바꿨는데 P를 찍으면 P는 건드려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P는 임꺽정 그대로니까. A를 찍어야 김철수가 나오겠죠. 지금으로서는 이게 당연한 듯 보이지만 당연한 게 맞아요. 인스턴스 변수한테는 이것까지가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잘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스턴스 변수다라고 하는 상황을.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생성자를 사용해서 인스턴스 변수를 처리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name과 age를 하나 뺍시다. 자, 코드를 좀 적었는데 아까랑 바뀐 점은 아까는 생성자의 외계 변수로 2개를 받았고요. 그리고 생성자 안쪽에서 변수 2개를 만들어냈어요. name과 age. 근데 지금은 age라는 변수가 없어졌죠. 그리고 외계 변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름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이름을 넘겨주고 있고요. 그러면 객체를 만드는 이 시점에는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될 거니까 그냥 name이라는 변수에 값을 저장하고 출력하고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a.age라고 했습니다. 이 age라는 변수는 현재 있어요? 없죠. 생성자를 통해서 안 만들어졌잖아요. 인스턴스 변수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제가 변수를 만들어서 값도 넣겠대요. 그리고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헬로라는 메서드로 호출하고 있어요. 자, 이 age는 진짜로 만들어져서 2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변수를 여기서 만든 적이 없으니까 안 될 것이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펄슨 객체가 만들어지면 A 인스턴스랑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얘한테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진 채로 객체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name에는 현길순이 들어가 있겠죠. 자, 이러고 나서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리모컨을 누릅니다. 나 ag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20이라는 값을 넣고 싶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을 하냐? age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21을 넣어줍니다. 이 코드가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age는 헬로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헬로에서는 age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인스턴스 변수를 지금 우리는 생성을 한 거거든요. 인스턴스를 통해서 만들었으니까 얘도 당연히 인스턴스 변수예요. 그럼 얘는 여기서 사용이 가능할 것이냐?
헬로 메서드가 호출되기 전에 만들어졌으니 어때요? 사용이 됐죠. 자, 제가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편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다시 볼게요. 펄슨 객체를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A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리모컨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펄슨 객체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name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태어날 거고요.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그 다음에 얘한테는 홍길순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게 돼요. 그리고 hello라는 메서드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얘는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아직 실행이 안 된 거일 뿐. 자,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가 이 한 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줄에서 이 A 인스턴스를 사용해 ag라는 변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ag라는 변수를 만들어 냈고요. 22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럼 이 객체는 인스턴스 변수가 있죠. 객체가 가지는 인스턴스 변수예요. 이거는 이 녀석을 여기서 쓰겠다? 있는데 왜 못 써요? 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코드가 진행되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있는데 얘를 못 쓸 이유가 없잖아요. 당연히 되는 거죠. 그래서 돼요. 지금 처음 뒷바인을 보니까 네. 정의가 안 해주기 때문에 네. A라는 게 처음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 뒤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저 때도 있으면은 그 이니셜 그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지금 저 스페이스가 없잖아요. 저 A라는 그 영역이가 없기 때문에 저걸 넣는 것 자체가 저 뒤에 나오는 것은 새로 만드는 걸 소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왜 되냐면은 자, 제가 이걸 안 하고서 헬로를 찍어볼게요. 이러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코드의 실행 순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이 헬로라고 하는 메서드가 정의가 되는 이 시점에서 얘는 진짜 정의만 해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얘가 호출되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정의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태클을 안 걸어요.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얘가 이 age라는 거를 인스턴스 변수를 생성하지 않는 시점엔 얘가 문제가 당연히 될 거니까 이 변수가 없을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파이썬의 경우에서는 얘를 정말로 정의만 해요. 이런 함수가 있어 라고만 해놓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얘가 호출되어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출되기 전에 인스턴스 변수를 가지게 되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건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이런 헷갈리는 경우를 만들어 놓지 않아야 돼요. 스스로가 헷갈리지 않게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을 때 에러가 나는 메서드를 그냥 살려둔다? 이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좋은 개발 방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파이썬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인스턴스 변수는 생성자를 통해서 만드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흔한 경우긴 하지만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낸 후에 외부에서도 인스턴스 변수를 추가 생성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건데 자, 이건 어떨까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 우리가 지금 눈으로 봤습니다. 얘는 어떨까요? 얘는 네, 그쵸. 지금 이제 딱 이해가 되셨으면 바로 전래전래가 나와야 돼요. 이거는 안 되죠. 서로 다른 객체고 서로 다른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얘한테는 age를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name이랑 hello밖에 없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턴스 변수라는 건 진짜 각각의 인스턴스가 가지는 변수니까 서로 독립적이다. 관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네. 얕은 복사? 네.
얕은 복사의 상황도 제가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거가 아니라 얕은 복사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러면 B라는 변수한테는 A가 가진 리모컨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이걸 넣어준 뒤에 A한테 AG의 값을 33으로 바꾼다. 그리고 B.hello를 찍어보면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럼 이 헬로의 실행 결과는, 여기서의 실행 결과는 22살일지 33살일지, 이건 이제 33살이 되겠죠. 이게 얕은 복사. 왜냐면 자, 객체는 하나예요. 펄슨 객체 하나. 네임 하나 만들어줬고 헬로 갖고 있어요. 처음에는 A한테 연결이 됐고요. 리모컨이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근데 B라는 변수 하나 더 만들어서 B한테 A가 가진 리모컨을 이렇게 넘겼어요. 그러면은 A가 가진 리모컨을 컨트롤하든 B가 가진 리모컨을 컨트롤하든 결국 동작하는 건 누구다? 펄슨 객체 하나다. 근데 우리가 지금 A가 가진 리모컨을 눌러서 얘가 가진 여기다가 age라는 변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22가 들어있었는데 33으로 바꾼 거죠. 이 과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B가 가진 리모컨으로 헬로를 눌렀는데 얘는 결국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바뀐 age의 값이 제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a 헬로를 하든 b 헬로를 하든 a로 바꾸든 b로 바꾸든 결과는 동일하다. 이것도 33, 33이고 b를 통해서 age를 바꿔도 33, 33인 거고, 이게 이제 얕은 복사가 사용자 정의 객체에 사용되는 개념. 이렇게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영향을 받고 싶지 않았다면 B가 가진 인스턴스를 B라는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age를 바꿨을 때 A한테는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 라고 했다면 깊은 복사를 쓰든가 아니면 객체를 그냥 새로 만들어야죠. 그러면 이제 독립적인 요소가 되니까 영향을 안 주겠죠. 뭔가 잘 안 됐어요? 이해가 잘 안 되셨어요? 응. 응. 쉽게 변경할 수 있을 때? 아니요. 그 얕은 복사는 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이제 두 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복사를 했으니까 뭐 A, B 이렇게 얘를 건드려도 얘도 영향을 받는 거고 얘를 건드려도 얘도 영향을 받는 게 얕은 복사예요. 깊은 복사가 독립적인 요소가 되는 거.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모컨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 그림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리모컨을 넘겨주는 개념만 이해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주체 객체는 하나니까 결국은 얘가 동작을 할 거니까 크게 이제 이해하는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더 할 건데 이제 이런 건 좀 빼고요. 자, 제가 아까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달라진 거라고는 생성자 내에서 만든 변수 테스트라는 변수에다가 앞에 언더바 2개를 달았어요. 그죠?
그거 말고는 변수 만드는 방식은 동일했잖아요. 근데 이 언더바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요소니까 그냥 얘도 그냥 일반적인 변수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일단 인스턴스 하나 만들어 낼 거고요. 만들어 낼 때 이름 넣어줄 거고, 얘는 숫자로 처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홍길동과 50이라는 값 A와 B한테 들어갈 거고, 그 A와 B가 네임과 언더바 테스트한테 값으로서 저장이 될 거고요. 이렇게 저장된 녀석들을 헬로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A 인스턴스의 헬로 메서드 호출해 보면 뭐 나와요? 홍길동의 50 잘 나옵니까? 잘 나오겠죠? 우리가 배운 개념 그대로예요. 자, 그대로인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보여드릴 거예요.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자, 지금 제가 추가한 코드는 인스턴스 변수의 값을 생성자가 만들어주고 난 뒤에 바꾸겠다라고 한 거죠. 이렇게 임꺽정과 30으로 값을 바꾸겠다. 이것도 되는 거 우리는 좀 아까 확인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얘가 바뀌었다면 임꺽정에 30으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헬로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바뀌었으니까 해당 인스턴스 변수들은 값이 바뀐 채로 들어가 있을 테니 그걸 쓰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바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어때요? 임꺽정은 바뀌었어요. 이름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바뀌었나요? 얘는 어때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언더바 두 개 테스트, 언더바 두 개 테스트, 변수 이름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안 바뀌었어요. 이건 왜 안 바뀌었을까요? 뭐가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녀석을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임꺽정 22가 나오는 게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 프린트 테스트라고 하는 언더바 두 개 테스트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따로 찍어보겠다라고 하는 이 프린트, 이것도 한번 찍어볼게요. 네임도 이거 가능한 거 우리 봤었죠? 인스턴스 변수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출력에 사용하는 거 당연히 됐는데 문제 없었는데 얘는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언더바 두 개짜리 테스트한테 너 이거 네 변수가 가진 값 내가 출력할게 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 변수 분명히 있거든요. 있으니까 여기 찍혀 나왔잖아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에러를 좀 보면 뭐래요 이거? person이라는 오브젝트, person 객체는 has no attribute예요. 이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떤 속성을? 언더바 두 개 테스트라는 속성을. 왜? 분명히 여기선 사용이 됐고 문제가 없었고 그 상황이 좀 바뀐 거라고는 언더바 두 개 들어간 거밖에 없는데, 자, 이런 걸 우리가 비공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private attribute라고 표현을 해요. 비공개 속성. 이 비공개 속성은요, 테스트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더바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변수 이름 앞에 언더바 2개가 붙으면 얘는 비공개 속성으로 바뀝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비공개 속성은 클래스 내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어 냈을 때 이 인스턴스 내부에서만 왔다 갔다 사용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스턴스 외부, 이 바깥 환경에서 이 비공개 속성한테 접근을 하려고 하면 얘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외부는 못 봐요. 막혀 있어요. 접근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값을 바꿨는데 안 바뀌었던 거, 접근을 못해서 제대로 못 바꾼 겁니다.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이게 이제 비공개 속성이다. 외부에서 접근이 안 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인스턴스 변수 배우고 있고요. 인스턴스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생성자를 사용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로 인스턴스 변수 생성하는 거 말고 외부에서 변수를 생성하는 것도 배웠고요. 그다음 비공개 속성도 지금 배우셨고요. 이런 변수 사용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변수, 그러니까 그 속성에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것도 알기는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서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init 메서드 말고 하나를 만들었죠. 근데 이 녀석도 보면 앞뒤로 언더바가 2개씩 들어가 있어요. 그죠? 얘는 뭐였어요? init은? 생성자, 컨스트럭터였죠? 자, 얘는 언더바 2개가 앞뒤로 들어갔는데 del이래요. 우리가 del을 언제 썼어요? 없앨 때, 지울 때, 그죠? 우리 delete라고 하는 녀석의 앞글자를 따서 del 해가지고 지울 때 보통 사용을 했습니다. 얘는 실제로 소멸자예요. 디스트럭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성자와 소멸자. 그러니까 소멸자는 뭐 하는 애냐면 객체가 소멸될 때 실행되는 녀석이에요. 객체가 소멸될 때. 객체가 소멸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객체를 이제 만들어서 인스턴스화 시키면 지금 우리는 A라는 변수를 가지고서 이 펄슨 객체를 반복적으로 불러내며 이런저런 일들을 할 수 있죠. 그런 일 처리를 진행을 할 건데 이렇게 일 처리가 진행되는 주체인 이 펄슨 객체가 진짜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서 사라질 때가 소멸이에요. 그때 실행되는 녀석이 소멸자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객체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서 사라졌대요. 사라질 때 소멸자가 실행이 된대요. 자, 근데 객체가 사라지면 객체가 가지고 있던, 인스턴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요소들은 어차피 더 이상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객체가 이렇게 있는데 뭐 변수를 뭐 여러 개 가지고 있고 메서드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 녀석 자체가 사라졌는데 이 안에 들어있던 얘네가 살아있을 수 있어요? 별로 의미 없죠? 근데 도대체 이거 객체 소멸할 때 소멸자를 왜 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은 지금 생각하신 것처럼 별로 의미가 없는 게 팩트입니다. 근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 소멸자가 필요하긴 해요. 그게 언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실제로 겪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물 자원을 끌어다가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리소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흔하게 좀 예시로 들 수 있는 게 웹을 게시판이라고 하는 웹을 만들 때 뭐 첨부 파일 같은 걸 다루기 위해서 이제 파일에 관련된 자원을 우리가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끌어다 쓴 자원은요, 우리가 종료를 하기 전까지는 직접적으로 이 자원을 더 이상 안 필요해. 이 자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사라져도 돼. 라고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그 자원을 물고 있어요. 얘가 스스로 꺼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객체가 사라지더라도 그 자원은 남아있어요. 그러면 객체가 필요 없어져서 사라졌는데 그 자원이 계속 살아있으면 어차피 얘는 쓸데없는 자원이잖아요. 이런 건 낭비죠. 그죠? 그럴 때 이 소멸자를 사용해서 자원을 종료시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소멸자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소멸자는 실제로 우리가 뭐 지금 당장 예시를 보여드릴 만한 게 있을지 그냥 뭐 출력되어 나오는 결과 정도는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하나 테스트를 해보자면 그리고 그냥 이걸로 하죠. 자, 이 녀석은 생성자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소멸자만 프린트라는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까지 코드를 실행했을 때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얘가 아직 호출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지금 종료되는 이 순간에도 얘는 아직 호출된 적이 없어요. 왜냐면 객체를 소멸시킨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소멸을 시켜보면 delete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예약어를 사용해서 얘를 소멸시켜보면 어때요? 근데 얘가 왜 두 번 됐지? 왜 두 번 나왔는지 제대로 출력이 되어 나왔죠. 그러니까 진짜로 객체가 소멸할 때 그때 실행이 돼요. 근데 이 녀석은 생성자랑 다르게 호출이 불가합니다. 생성자는 이렇게 호출할 수 있었잖아요. 소멸자는 얘는 또 된다고 나오네.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소멸자를 별도로 호출할 수는 없어요. 이 녀석은 그냥 소멸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고 끝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소멸자는 사실 권장되는 문법은 아니에요. 파이썬 내부에 들어있는 존재하는 문법이고 이걸 사용하면 이게 필요한 시점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걸 썩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문법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있다. 아, 이런 것도 있다. 파이썬은 소멸자라는 개념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실제로 활용되는 곳을 봤을 때 분석이 가능한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코드를 작성할 때는 웬만하면 사용하는 일이 없게끔 하는 게 오히려 좋을 때가 많을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요 정도 해서 지금 인스턴스 속성 사용하는 거 그리고 생성자는 인스턴스 속성을 배우려면 어쩔 수 없이 따라와야 되는 요소니까 그리고 외부에서 인스턴스 속성을 또 만들기도 하고 값을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비공개 속성 그리고 인스턴스 속성은 절대적으로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까지 여러분들 지금 쭉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멸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까지 공부를 좀 하셨는데 쉬는 시간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좀 드려볼게요.
이 셀프라고 하는 거. 얘가 모든 메서드한테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어제 서로 다른 메서드가 호출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서 해볼까요? 이렇게 할 때 이 셀프를 써야만 이 인스턴스 내에 있는 녀석들을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닛 생성자를 배울 때에도 변수를 지금 처음 만드는데도 셀프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 셀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한번 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자, 펄슨 객체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얘는 hello2라고 하는 메서드 2개 가지고 있겠죠. 이런 상태예요. 자, 이때 셀프는 이 객체가 지금 이 상태의 인스턴스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나 자신. 어제도 이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나 자신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다 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얘라고 생각하세요. 나 자신을 컨트롤할 때 사용되는 리모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결국에 인스턴스 스스로 나 자신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쓰는 게 셀프거든요. 그러니까 메서드들한테 이 리모컨을 바라볼 수 있는, 요 리모컨을 누를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걸 참조해주게끔 되어 있는 녀석이다 라는 건데, 이제 진짜 그냥 사전적인 정의, 이런 개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값을 가지게 하는 게 셀프예요. 근데 인스턴스를 참조하는 값, 이게 참조고 값이고 어쩌고 말이 좀 어렵잖아요. 결국에는 주소 개념 때문에 그래요. 이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 객체는 어딘가에 할당을 받는다라 그랬죠. 공간을 차지해요. 그 공간의 주소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그 주소값을 우리가 변수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변수는 해당 객체의 주소값을 아니까 내가 이 변수가 나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실행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이 주소를 찾아가서 얘한테 야, 나 이거 하고 싶어. 너 이거 해줘. 그럼 얘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주소 대신에 리모컨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 거고, 리모컨의 개념으로 머리에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리모컨이 결국은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 인스턴스 주소를 참조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이 리모컨을 참조할 수 있는, 리모컨을 바라볼 수 있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말인즉슨 객체가 만들어졌을 때 태어나는 이 리모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셀프가 왜 필요한지, 왜 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까봐, 이게 존재의 의미를 잘 모르면 쓰다가도 잘 빼먹고 안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요. 얘를 눌러야만 이 안쪽에 있는 변수든 메서드든 접근이 가능해진다. 순수하게 이렇게는 바라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셀프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또 한번 가지고요.